이번 시간에는 구글을 이용한 클래스룸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먼저 구글 계정에 로그인을 하시고요. 클래스룸을 찾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가냐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 우리 큐브처럼 생긴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구글에서 제공하는 모든 앱들이 다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서 클래스룸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클래스룸이 안 나온다 그러면 뭐 더보기를 눌러서 선택하시거나 기타 구글 앱 및 제품을 선택을 해서 제일 아래쪽으로 쭉쭉쭉쭉 내려가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모든 앱 목록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구글 클래스룸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글 클래스룸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룸을 만들어 볼 거예요. 클래스룸은 오른쪽 위에 있는 플러스를 누르시고요. 수업 만들기 해서 안내사항이 나옵니다. 안내사항 나오면 체크하고 계속. 자, 그럼 이제 수업의 이름이 들어가겠죠? 수업의 이름은 클래스룸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넣을 거냐면 말랑말랑 코딩 클래스 이렇게 넣을 거예요. 말랑말랑 그냥 코딩까지만 해보겠습니다. 말랑말랑 코딩. 자, 부제는 자스민 쌤이 진행하는 코딩 클래스라고 할 거고요. 제목은 뭐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다 제목에다가는 제가 이렇게 할게요. 파이썬, 스크래치 자바, 스크래치 블록 코딩 등등등 이렇게 넣었습니다. 강의실은 어디라고 할까요? 강의실은 재택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고 만들기 이렇게 누르면 이제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죠? 시간이 좀 걸리는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실제 클래스룸 화면 위에 나오기도 하고요. 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보시면 제가 입력한 수업 이름 있죠? 그거는 클래스 이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부 제목이 있어요. 부단원, 다스민 쌤이 진행하는 코딩 클래스. 그럼 아까 입력했던 제목은 어디 나오냐면 자, 화살표 살짝 누르면 자, 강의실 제목에 나와요. 파이썬, 자바, 스크래치, 블록, 코딩 등등등. 그 다음에 강의실은 재택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여기에 수업 코드가 나오는데 이 수업 코드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때, 이 클래스에 참여할 때 사용하는, 입력하는 수업 코드예요. 누르면 좀 크게 나오고요. 링크 복사 누르면 링크도 복사됩니다. 자, 그런데 학생들이 너무 이 코드가 어렵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코드를 변경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톱니바퀴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 클래스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정할 수 있어요. 아까 클래스 만들 때 입력한 내용 나오게 되어 있고요. 밑으로 좀 내려가면 보시면 초대 코드 관리가 나오죠. 이 초대 링크는 우리 학생들한테 뭐 이 코드 안전해주고 그냥 바로 접속할 수 있게끔 링크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드를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럴 땐 어떡하냐면 초대 코드 관리에서 화살표 누르면 재설정이 있어요. 재설정을 누르면 코드가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바꾸다 보면 뭔가 학생들에게 안내하기 좋은 입에 착 붙는 그런 코드가 나올 거예요. 그런 코드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이 클래스에 대한 설정이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학생들은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학생이 댓글만 달 수 있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 이상한 글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주로 선생님이 뭔가 어나운스하고 학생은 거기에다가 이제 수업에 참여만 하는 정도다. 그러면 학생은 댓글만 달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알림 요약이라던가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성적 매기기는 학생들이 선생님이 내준 과제에 대해서 뭔가를 제출을 할 때 그 제출한 내용을 성적을 체킹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보통은 이제 과제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생들이 진행을 하는가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업 코드 변경해서 저장을 누르면 네, 화면이 나오죠. 네, 테마는 바꿀 수 있어요. 테마를 바꿀 수도 있고 사진을 업로드를 할 수도 있죠. 이 화면이 왜 안 지워질까요? 네, 테마는 어떻게 바꿔볼까요? 저는 컴퓨터니까 좀 컴퓨터와 관련된 화면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 괜찮네요. 게임하는 화면. 네, 수업 테마 변경했습니다. 수업 테마를 변경하고 나면 자 이제 스트림이라는 게 나와요. 스트림은 모든 종류의 게시물을 스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떤 공지사항을 전달한다거나 혹은 과제를 제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스트림에 해당이 되고요. 수업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제 과제를 만들다거나 퀴즈를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일단 자료실이라는 걸 주제판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주제를 만들면 주제는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카테고리. 그래서 자료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료실 하나 만들었고요. 자료실 만들면 네, 하나 추가가 되죠. 네. 또 하나는 어떤 거 만들 거냐면 네, 과제판 이렇게 만들게요. 자료실은 선생님이 제공하는 어떤 자료들, 뭐 텍스트일 수도 있고 파일 첨부일 수도 있고 과제판은 선생님이 내주는 과제 이렇게 해서 제가 2개의 주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용자 칸을 보시면은요. 교사나 학생을 추가하실 수 있어요. 교사나 학생 추가하실 수 있는데 저는 우선 학생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은 제가 학생 초대 눌러서 뭐 URL 링크로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직접 학생의 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줄 수도 있어요. 학생들이 뭐 한꺼번에 가입할 때는 상관없지만 이렇게 어떤 뭐 띄엄띄엄 들어오거나 결석한 학생이 있다거나 그러면 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주는 거죠.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코드 edu.kr 해서 gmail 이런 계정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만들어 놓은 학생 계정이고요. 네, 학생 계정 만들어서 초대하기 이렇게 누르면 이 메일 계정으로 초대 메일이 가요. 그거는 제가 작성한 이 학생편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적 나오는데요. 저희는 이제 성적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을 일단 넘어가고 스트림에서 게시물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 학생들이 종종 어떤 일이 있냐면 본인의 이름을 막 닉네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누군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공유를 할 거예요. 자, 사용자 이름은 반드시 본인의 한글 이름 플러스 학번으로 입력해 주세요. 수정해 주세요. 예를 들어 표현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홍길동 학생의 학번이 10215번이라고 칠게요. 번이라면 사용자 이름은 홍길동 10215입니다. 만일 사용자 이름을 정해진 룰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본인 확인이 어려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정해진 룰과 동일하게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게시물을 하나 올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어떤 걸 할 거냐면 자료실에다가
자료실에다가 자료를 하나 올려줄 거예요. 자, 자료실 해서 주제 게시물 하나, 퀴즈 하나 올려볼게요. 퀴즈. 자, 퀴즈. 평가 기준, 알림이 뭐 이런 거는 전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퀴즈. 어떤 퀴즈냐? 산술 연산자의 종류가 아닌 것을 산술 연산자의 종류 4가지를 대답해 연산자에는 산술 연산자, 대입 연산자, 비교 연산자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숫자와 관련된 산술 연산자의 종류 4가지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과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디다가? 네, 주제판 있죠? 주제판에 과제판에다가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제 만들기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과제가 하나 등록이 됐습니다. 자, 다시 스트림 탭을 눌러보면 공지사항이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공지사항을 다시 위로 올릴 거예요. 어떻게 올리냐면 오른쪽 점 3개 클릭하고 맨 위로 이동 이렇게 올리면 게시물이 제일 위로 올라가죠. 그럼 학생들은 게시물을 먼저 보게 될 거예요. 중요한 공지사항 같은 경우는 혹은 과제도 그렇지만 제일 위쪽에 보여주고 싶을 땐 이렇게 순서를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은 수업 목록에 가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클래스에 게시물을 올리는 것을 봤는데요. 자, 지금 어떤 상태냐면 학생 한 명이 이 클래스에 조인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말랑말랑 코딩 클래스에 학생이 한 명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로그인을 하면 그 사이에 제가 과제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아까는 퀴즈를 하나 올렸는데요. 이번에는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과제를 하나 올렸습니다. 자, 과제는 우리 학생이 이미 제출을 한 거고 퀴즈는 아직 제출을 안 했을 거예요. 네, 그건 조금 이따가 보고요. 사용자 누가 들어왔는지 한번 볼게요. 사용자 클릭하면 네,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과제 한번 보겠습니다. 과제. 자, 산술 연산자의 종류 4가지를 대답해 주세요. 네, 이걸 퀴즈로 제출을 했어요. 퀴즈를 제출했는데 클릭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지금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왼쪽에 보면 할당됨에서 홍길동이 뭐가 하나 나오고 오른쪽에도 나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이 학생이 비밀 댓글로 답변을 한 거예요. 답변을 한 건데 자, 상태 정렬이 있죠. 상태 정렬에 성적으로, 상태로,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 학생이 과제를 제출했는지 안 제출했는지를 어떻게 하냐면 자, 전체에서 네, 할당됨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퀴즈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안 나오나 보네요. 할당 완료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있네요. 제출하지를 않았어요, 학생이. 지금 학생한테 주기는 했고 학생이 답변도 다 달았어요. 달았는데 제출을 안 한 상태인 거예요. 이러면 채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한테 반드시 제출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출한 상태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는 학생이 제출을 했어요. 보면 제출함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성적을 넣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에 성적을 넣으면 우리 학생 그 클래스의 성적 관리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성적까지는 이게 너무 딱 기록이 남는 거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봤는데 학생이 제출한 게 약간 틀렸어요. 틀리면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돌려주기를 하실 수 있어요.
돌려주기 하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제출한 파일에 오류가 있어서 열리지 않아요. 다시 제출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돌려주기 이렇게 합니다. 자, 반환 중이라는 게 나오는 건 지금 학생한테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출함이라고 되어 있던 게 없어지고 할당 완료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학생은 이걸 보고 다시 제출을 하게 될 겁니다. 선생님이 이 학생이 과제를 제출했는지 제출하지 않았는지는 이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실제 선생님이 클래스 하나 만들고 게시물도 하나 등록하고 과제도 하나 등록하고 실제 학생이 제출한 과제물 확인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다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거 보시고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구글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